네, 이번에 다룰 키워드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앞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연대를 암시했었죠. 그런데 과연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딜레마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힘을 합쳐야 할 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되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송은 기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많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 마포을을 보시면요, 이 조국 혁신당이 24%로 민주연합 13%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 21%, 개혁신당이 7%였고요. 또 인천 계양을도 보시면요, 이 조국 혁신당이 24%, 민주연합이 19%입니다. 이 국민의 미래 25%, 개혁신당 6%였습니다. 이 단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서는데 비례투표 질문에는 조국혁신당을 답하는 사람이 크게 늘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성 의원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민 비조 이런 말 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민 비조라고 하는 워딩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 때 나왔던 말인가 싶었는데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했던 이 멘트가 현실화가 실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정치 상황 자체가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조국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이제 연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표현하는 자료화면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그 질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치적인 질곡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공통점이거든요.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피의자 도피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네. 조국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정치에 나가겠다는 생각도 못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또 같이 들어간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1심에서 유죄 받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공천 내가 포기하겠다, 총선 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한 다음에 12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조국혁신당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국혁신당을 갖다가 과연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당인지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도피처가 되겠다라는 그 혁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김상일 네. 대표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났을 때 조국 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중도층이 계시는 넓은 곳으로 나가라.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혁신당은 이제 기왕의 강성 지지층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악수 나눈 거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후회할 수도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에서는 몰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강하게 지금 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정말 영리하게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냐면 네. 연합위성정당의 틈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위성정당의 틈새가 뭐냐면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줘서 의석을 저기에다가 반이나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 입지를 가지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가깝다라고 느낄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네. 이제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아주 강한 지지를 보내는 두 개의 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중심으로 그것만 딱 얻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매우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님. 네, 어떤 그렇습니다. 특징이죠? 이 조국 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좀 꽤 유의미한 숫자를 얻으면서 경쟁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20대에선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6%로 제3지대 정당 중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데 이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 혁신당 선택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해석하기로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20대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 그래도 말이죠. 알다가도 모를 듯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125명 정도라고 한다면 뭐 네. 이제 저게 그 0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1%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는 그 2명 이상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그 조국 혁신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요.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하고 일치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대의 경우는 특이성이 있죠. 조국 하면 맨 처음 떠올리는 게 입시 비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대는 입시 비리, 입시를 거친 직후의 나이 또는 입시 그를 치러야 되는 나이란 말이죠. 그렇죠. 18세부터 29세라면 네. 이 나이에는 입시 비리 얘기가 들어간 정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20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입시와 연관돼서 조국 혁신당을 그 연상했을 때 선뜻 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계속되는 것 아닌가. 아마 저런 점은 앞으로 총선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대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런 양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란성 쌍둥이다 이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조국 신당 지지율이 지금 10% 내외를 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 전용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 전용 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연합 전선을 펴려다가 오히려 내 몫의 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당 있죠, 송영길당 있죠, 또 민주연합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몰빵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님.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8일 지난 금요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탁자에 이 꽃바구니에 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예, 이 민주당은 이날 놓인 빵이 여성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소품이라고는 했지만 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나가서도 이제 빵을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몰빵 사인이 떨어졌다, 확실한 시그널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장 변호사님. 저 몰빵 이런 빵이 이제 이 꽃과 빵이 여성 운동을 할 때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당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들어보자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거든요. 그랬죠. 세계 여성의 날에서 꽃은 참정권을 상징하고 빵은 바로 생존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과 그리고 빵을 올려놓은 것으로 당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몰빵 시그널이다 이런 부분을 뭐 지도부나 당이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뭐 지지자들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영역을 좀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주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그 비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게 단순히 제로섬 게임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조금 더 이번 총선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조국 혁신당은 나름대로 내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 오는 표를 나눠가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이 전략을 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는 진보 진영 전체의 표심이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 또 이제 그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 빵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가령 조국 혁신당 혹은 뭐 송영길당 이런 쪽으로 간 분들 다시 돌아와 달라 그런 의미가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 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양손에 이렇게 빵을 들고 계시는 걸 보면은 네. 그냥 빵을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뭐 몰빵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민주당 이번에 이제 뭐 행사 준비할 때 같은 경우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뭐 꽃바구니가 있었던 거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네. 굳이 저기다가 빵을 올려놨다라고 해가지고 저게 뭐 생존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만 글쎄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의 여론을 형성하고 싶겠죠. 몰빵이 네.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조국 혁신당 이쪽으로 우리가 표가 분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야말로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의 어떤 제로섬 게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방증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당 이름이 뭐 여럿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 뭐 따로 있고 또 뭐 새로운 미래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당이 또 따로 있는데 이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쪽의 비례정당 이름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 더불어민주연합 여기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1번 비례 후보 1번이 결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그 진보당 또는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뭐 이런 연합 이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민주당에 공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번호에 이 시민단체 연합 뭐 이런 쪽에 그 후보를 배정한다는 건데 그 1번이 이제 여성으로 전지혜 후보가 이제 그 선출이 됐는데 네. 이게 결의 하나의 활동가 출신이다. 그럼 결의 하나는 그동안에 무슨 활동을 했는가? 대표적으로 반미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반미 활동가 그 사람을 1번으로 한 비례정당을 이제 찍어달라고 민주당이 그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나 맞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저걸 찍어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얼마나 저쪽으로 모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하고 좀 뭐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싶으면 민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또 지금 얘기한 조국혁신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1번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 반미 활동가라는 점에서 네. 자 이제 민주당에도 그래도 뭐 그 한미 동맹이나 이런 거에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1번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이 그 비례정당에 대한 논란을 훨씬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